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이 참담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해의 제스처에 두 손 들고 화답하며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난날 감옥에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한없는 용서를 표하는 듯합니다. 이에 반색을 하면서 세간에 자신 두 사람을 누나와 동생 같다라고 하더라라면서 좋아라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다보는 자유우파 진영의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할 따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는 법. 이제 한국 정치도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협력과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물론 여와야의 정치적 행보는 정말로 그리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왜 정치를 합니까?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면의 심리가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형태의 화해는 한국 정치 역사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지금 두 사람의 화합의 제스처에는 탄핵은 박근혜 자신이 초래한 안타까운 사건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탄핵은 좌파들에 의한 국가 전복 사태였다라고 한거해왔던 수많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행태로 보여지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해하며 연신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다보는 탄핵 세력들은 탄핵이 불법이라도 된단 말이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세울 수밖에는 없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 보수 정치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며 자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할 수밖에는 없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한 여인의 심리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불어닥친 한국 사회의 여론과 정치적 탄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제대로 내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온 나라가 순식간에 광풍에 휩싸였던 때였지요.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규명되지 않았던 음습한 관계 설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문의 7시간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 야권의 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의 선동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먹혀 들어가는,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중과 부적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수분책으로 정권에서 물러난 박근혜, 그리고 한순간 씻을 수 없는 대역죄인이 되어서 쇠고랑을 차고 법정에 끌려다녔던 그 완벽주의자 박근혜가 느끼는 수모와 참담함은 아마도 국민들 수준에서는 잘 공감이 되지 않는 엄청난 트라우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이 종북 좌파 세력의 그 무서운 힘을 박근혜 대통령은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말이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일방적 법원의 판결은
이미 정치적으로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45년의 형을 언도받고 수감되는 죄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녀의 그 억울하고도 참담한 정치적 상황을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정치적 동지들이나 자신의 부하들 또는 지지 세력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다보거나 또는 나의 탄핵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로 변신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영어의 몸이 되어 지난 5년의 형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1년의 과정에서 그녀는 아마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지쳐 있었을 것이고 결국 되돌아보면 아버지의 후광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졌던 것이지 오늘 이 엄청난 한국의 정치 세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라고 하는 나름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오매불망 바라던 사면이 문재인의 퇴임과 맞물려서 단행되었고 인간 박근혜는 그저 풀려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며 남은 여생 동안 아무 일 없이 가능하다면 현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었던 윤석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로 등극한 윤석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단지 순종하고 협력을 해야지 앞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한 피고인의 이 무기력하고 위축된 심리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능숙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검찰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위압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용서해 준 검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협력해야 된다는 뭐랄까요,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자신을 배신한 힘없는 정치 몰입에 대한 분노와 불신감이 표출되는 것이죠. 얼마 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소위 친박이라고 자처하는 정치인들에게 다시는 자신을 이용한 정치를 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보수 우파 진영은 지금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할 수 없는 인간 박근혜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오늘 일그러진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로잡기에는 너무도 커다란 충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는 그대로 묻혀지지 않는 것이 또 역사의 순리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 한국 정치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의 심판이 재현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는 그 누구의 편이 아닌 바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